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금슬금 스키돌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계엄 선포 직전에 영상을 하나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취재가 너무 바쁜 관계로 핑계를 대자면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 그 뉴스들 보면서 이제쯤은 다시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제가 하던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지내는 프리랜서 기자 중에 한 명이 2019년 정도, 2017년? 18년? 네. 이미 엄청 빨리 뉴스레터를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좀 지친다. 그리고 자기 탐사보도나 집중 기획 취재 같은 거에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싶어서 이 뉴스레터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을 처음에는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마무리되는 와중이어서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결국에는 그냥 서비스를 중단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동안의 아카이브와 구독자 리스트를 넘겨주고 싶은데, 혹시 슬기 너가 관심이 있으면은, 너라면은 믿고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해달라, 관심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뉴스레터 이름은 Asia Undercovered라는 서비스고요. 처음 시작한 친구는 미국인이거든요. 근데 미국인인데 이제 이 친구는 아시아 지역 그 취재를 현장에서 하는 걸 계속 해왔던 사람인데 외신에 계속해서 글을 쓸 때 그때는 이제 2016년에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모든 뉴스가 트럼프 아니면은 북핵 이걸로만 다 채워지는 그런 시절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프리랜서 기자로서 굉장히 좌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가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기 시작하면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블랙홀처럼 잡아먹고 지면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한국의 뉴스가 거의 다 이제 비상계엄 관련된 게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뉴스들은 뭐 거의 이제 소비가 안 되는 그런 것과 유사한 거죠. 되게 중요하고 심대한 일이 생겨버리면은 그 외에 다른 이슈들을 보도할 만한 공간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사실은 해서도 뭐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근데 이제 외신 기사를 쓰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도 더 중요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이 기사가 트럼프나 북핵과 관련이 있는 앵글이 아니면은 받아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는 아시아에 대해서 기사를 엄청 많이 읽고 취재도 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읽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를 읽는데 어떤 거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국제 안보 정세와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예 관심을 못 받는 것을 보고 이제 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라도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중요한 이슈인데 묻혀있는 그런 거를 발굴해가지고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찾기 어렵지만 중요한 뉴스. 그다음에 뭐, 흔하게 나와 있는 건데,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미국의 국제 그 질서, 패권 질서 그와 관련이 없으면은 외면되는 그런 뉴스만 모아가지고 큐레이션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대요. 그때 시작했을 즈음에 제가 자카르타에서 취재 막 마치고 만나게 됐었는데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아마 그 친구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서 트위터나 뭐 기사 같은 거 검색해 보면서 지역에서 직접 현장 취재하거나 그 지역의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연락해서 이제 만날 수 있으면 다 만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그때부터 인연이 이어졌고, 그게 아마 2018년인지 19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아니면 2016년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2019년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한다고 하길래, 아, 나도 그런 걸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친구가 2023년까지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띄엄띄엄 하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이랑 컬래버레이션도 하고 하다가 이제 저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정도에 받고 9월부터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미디어 창업을 위한 펠로십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일정하고 좀 겹쳐가지고 신경을 잘 쓰지 못했어요. 원하는 만큼.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2025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호로 정리해서 기사를 큐레이션 하진 않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안내하는, 해설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서 특별호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9시에 이제 발행할 2025년 두 번째 이슈를 지금 쓰다가 이거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네, 엄청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 2주간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무엇을 지켜보면 좋은지 이렇게 안내하는 성격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기사를 많이 읽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써놔야만 이게 가능한데 이번에는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줄여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를 추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제가 첫 번째가 뭐 일본 총리가 동남아시아를 방문했었거든요. 새해가 돼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10월 달에 취임식을 했는데 국방부 장관 출신이고 대권의 3번째 도전에서 대통령이 된 프라보 수비안도라는 네, 특전사령관 출신의 군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던 시절부터 그 개입해 있던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식량 안보 기지를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먹는 식량도 식량인데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제 숲을 밀고 거기에 카사바 약간 뿌리 식물인데 뿌리 채소인데 카사바라는 작물을 일제히 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식용으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바이오 연료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 그 탄소 저감의 그
국제 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바이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옥수수, 카사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분이 많이 있는 식물이어야 돼요. 그 카사바를 숲을 베고 대규모로 심는 그런 사업을 조코 위도도, 그러니까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의 전임 대통령,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던 시절에 시작한 사업인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네, 전국적으로 인도네시아 전국적으로 했다가 주로 칼리만탄 섬, 보르네오 섬에 이제 대규모 벌목과 이제 농장, 카사바 농장, 카사바 농장이라기보다 카사바 밭, 이런 거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그걸 이제 또 이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파푸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서도 또 이제 천연 원시림을 베고 거기에 카사바를 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기사를 좀 몇 개 읽고 있고요. 한국의 기관들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 식량 안보기지 조성하는 그 자체에 참여한다기보다 이제 어쨌든 이것도 농업이니까 물이 잘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 시설이 잘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 식량 안보기지 구축 사업과 관련된 관계 사업이 부대로 필요했는데 그 돈을 세계은행에서 받고 이제 사업자로 비딩을 받았을 때 한국에서 참여하기로 했어요. 농어촌공사가. 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네, 그 사업을 따낸 것과 관련된 한국의 자료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그 기사들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어떤 사업이고 한국이 어느 정도 개입해 있는지 이런 거를 하나 쓰고, 다른 하나는 버마의 미얀마의 로힝자 그 무슬림 난민들이 계속해서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그건 이제 버마 군부에서 조직적으로 로힝자 그의 삶을 파괴하는 그 작전을 하고 있어요. 뭐 빌미는 그들이 먼저 군 초소를 공격했다거나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냥 그거는 빌미이고 이렇게 싫어서 없애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로힝자에 대한 인종 말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제노사이드라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거기에 이제 국제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그 목소리와 연대 운동이 엄청 넓게 퍼져 있어요. 특히 그 세계 밖으로 이제 버마를 떠나서 미얀마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정착한 난민 로힝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보트를 타고 계속 그 탈출을 하거든요. 남아 있어도 감시를 당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어도 이미 밭이나 집이 불에 타가지고 살 수 없는 상태, 생계를 이어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박해와 그 공격이 그 군부뿐만이 아니라 같은 미얀마 국민인데도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가까운 나라로 이제 이주를 해요. 난민이 되기 위해서. 난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도망쳐 나오니까 난민이 된 거죠. 근데 스리랑카로도 가고 말레이시아로도 가고 인도네시아로도 가는데 방글라데시도 물론 당연히 가고요. 근데 각각의 나라마다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 대응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이랑 뭐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자 개인이나 뭐 언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뉴스레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뭐 왓츠앱 그룹도 있긴 한데 저도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 있는데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제 존재를 자기 뉴스레터에 이렇게 알리는 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1930명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뉴스레터 발행하면서 이제 한국의 이슬기라는 기자가 운영하게 된 그 전에는 니틴 코카라는 미국인 기자가 운영했던 건데 지금 새로 에디터가 바뀌어서 슬기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아시아 언더커버드 있다 소개해주고 막 구독하고 많이 응원해줘라 이렇게 홍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의 뉴스레터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그 섹션이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타이완 이렇게 있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의 독립 기자이자 그 인권 운동을 사형제 폐지 인권 운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친구가 운영하는 We the Citizens라는 뉴스레터가 있거든요. 굉장히 에디터로서도 훌륭한 제가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에디팅을 하는 분이라서 같이 여러 번 일을 해본 적이 있고 그분의 뉴스레터 소개하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싱가포르의 정치, 인권, 민주주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소식을 알려주고 자기 코멘트를 붙이는 그런 뉴스레터예요. 주기는 따로 없어요. 이 친구는 정말 워커홀릭이라서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그 구독자 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명 된 건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고 그 독립 리서처 연구가이자 뭐 작가이기도 한 여성분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덧붙여서 이렇게 뉴스를 소개해주는 카푸치노 할 때 그 캄푸치노라는 뉴스레터가 있고 이거는 주기가 따로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쓴 게 11월 달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개인적인 일정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아직 올해 첫 뉴스레터는 안 나왔어요. 다음에는 인도네시아의 그 탐사 보도를 하는 프리랜서 기자가 운영하게 된 이 친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인도네시아 at a crossroads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어요. 동기가. 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특수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대통령이 된 인도네시아가 너무 걱정이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사람 임기 5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격주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거의 그냥 매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베트남의 그 호치민시티에 그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미국 기자가 운영하는 비et남 위클리라는 뉴스레터가 있고요. 매주 이거는 발행을 해요. 그래서 뉴스 큐레이션인데 이제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에 작은 이제 피처 비디오 같은 것도 올리더라고요. 그 현안에 대해서 시사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더 말레이시아니스트라는 뉴스레터가 있는데 이분은 쿠알라룸푸르를 베이스로 활동하는 이제 언론인 에디터 출신의 이제 언론인인데 이분도 매주 말레이시아의 자본과 권력에 대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에 대해서만 쓰고 있어요. 근데 뭐 국제 언론이나 아니면은 말레이시아 로컬에서도 잘 쓰지 않는 그런 복잡한 되게 내막을 분석해가지고 쓰는데 되게 깊어요.
그래서 무슨 뭐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뉴스레터예요. 그다음에 남아시아에서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의 첸나이라는 도시를 아시나요? 그 인도가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지도에 있는데 그것도 지도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삼각형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삼각형 모양의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어, 그 지형에서 동쪽으로 중간 지점에 가면은 해안가에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살고 거기를 베이스로 활동하는 기자가 매주 그 지역의 뭐 주민이나 아니면은 사업가나 아니면은 뭐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 비즈니스 세계의 일들을 정리해가지고 네, 자기가 직접 취재한 것을 공유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보도된 거를 뭐 큐레이션해서 올리기도 하는 그런 체나이만을 위한 특화된 그런 로컬 저널리즘 뉴스레터가 있어요. 이름이 더 체나이 이메일러 있고 그다음에 네팔의 언론인 출신이 또 이제 매주마다 네팔의 현안에 대해서 뉴스 큐레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제 쇼트 스토리 단편 소설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쓴 이야기를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매주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네팔에서 2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또 항상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번에 뉴스레터 운영하는 친구들끼리 함께 있는 그 왓츠앱 그룹 들어가서 여긴 알게 됐어요. 이름이 칼람 위클리. 그다음에 타이완에는 뉴 블룸이라는 그 온라인 매거진이 있는데 그곳에서 운영하는 뉴 블룸 뉴스레터가 있어요. 이거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안, 논쟁적인 사안이 됐든 아니면 이야기할 만한 같이 토론해 볼 만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격주로 네, 뉴스 라운드업을 제공하는 그런 뉴스레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뉴스레터들 소개하는 것까지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나갔고 한국에 대해서 나갔고 두 번째 2025년 두 번째 내일 이제 발행하는 거는 근데 보이스 레코딩 서비스도 제공할까 생각 중이에요. AI로 하는 거 말고 제가 읽어서 이렇게 레코딩을 올리는 게 어떨까 이런 걸 지금 생각 중인데 그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에 따라서 보고 판단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롭게 시도하게 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뉴스레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고 뭐 무료로도 읽을 수 있는데 뭐 원하시는 분은 뭐 이디야 커피가 한 3,8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도 가격으로 뭐 커피를 한 잔, 두 잔, 세 잔, 뭐 5잔, 10잔 사주고 싶은 만큼 도네이션 할 수 있도록 그걸 마련해가지고 운영하려고요. 그래서 뭐 구독을 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니까 읽어보고 이거 쓰는데 뭐 커피 정도는 한 잔 뭐 먹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항상 커피를 먹으니까요. 이거를 쓸 때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네이션 하고 싶은 분은 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미디어를 창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제가 뭘 썼을 때 어떤 걸 잘하고 또 뭘 썼을 때 재미있어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요. 저도 언론사를 통해서 독자를 만나는 거 말고 제가 직접 이렇게 대중과 내가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그냥 생산만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입장 말고 직접 이렇게 시장에 나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이것도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도
11 에피소드까지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해보고 그다음에 뉴스레터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매체 그 형식을 다 한번 해보려고요. 그 외에 이제 뉴스타파 펠로우십으로 기사 쓰고 리포트, 영상 리포트 하고 이런 거는 계속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바쁘게 몸을 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으면은 계속 하고 굳이 막 의무감으로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도하고자 하는 뉴스레터 소개해 드렸어요. asiaundercover.org 라고 치면은 나와요. 제가 한 거 이전에 운영하셨던 분의 글들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치의 그 아시아에 중요했던 뉴스들 트렌드가 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그 더보기란 설명에 그 웹사이트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